자, 어느덧 1조 소가까지 7만 6천여 명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약 30%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밈코인 상위 5등 그리고 솔라나 계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코인은 어제 종료된 리더보드와 대선 때의 영향으로 인해서 급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봉크코인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밈코인과는 사실상 개념이 다르죠. 자, 봉크코인은 밈코인을 넘어서서 실사용에 집중을 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비롯해 각종 기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금융상품화에도 진입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다방면적인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일 예정된 5월 CPI로 인해서 최근 급상승하던 시장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고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으로 예정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월 대비 모두 예상치 상회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오늘은 CPI와 더불어서 봉크코인에 대한 설명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과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유튜브 프로필란에 있는 소통방 링크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크코인은 이미 OS프레이 봉크트러스트라는 ETP 상품이 출시되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자, OS프레이 펀드 운용사는 암호화폐 지갑이나 프라이빗키 상관없이 봉크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기관이 직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전통 금융시장의 자금이 봉크로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 OS프레이 펀드사는 전통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2018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자, 일반 암호화폐 보유가 아니라 증권계좌 기반의 투자 방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봉크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을 펀드처럼 보유하게 만들어주는 회사이죠. 자, 대표적 경쟁사로는 그레이스케일이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OS프레이는 유사한 구조이기는 하나 수수료가 낮고 투자 접근성이 더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회사에서 봉크트러스트 상품을 출시했다는 것은 밈코인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며 앞으로 ETF 승인 여부에 따라서 더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봉크코인이 솔라나페이와 연동해서 실제로 결제 코인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최근 봉크코인은 오프라인 커뮤니티 행사 혹은 굿즈 같은 다양한 활동들과 온라인에서 또한 온체인 데이터들을 활발하게 확장하고 있죠. 자, 3자 앱 개발자들 또한 봉크를 유틸리티로 사용하면서 단순히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기능으로 접어들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면도 우리는 당연히 중요하죠. 자, 그럼 CPI가 무엇인지 또한 CPI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CPI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즉 소비자 물가 지수를 뜻합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 가격 변화율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그러한 것을 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자, CPI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입니다. 자, 헤드라인 CPI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전체 물가 상승률이 되고 연준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수치인 코어 CPI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이 됩니다. 자, 그럼 CPI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자, CPI가 상회, 즉 지수가 더 높게 나오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게 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CPI가 하회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상 지수가 나오게 되고 그러한 예상 지수 때문에 CPI 발표 전에는 일정한 시장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며 예상보다 지표가 높게 나올 경우 연준의 긴축 지속이 예상되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와 금리 유지 혹은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장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하회, 즉 낮게 나올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신호가 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금일 있을 CPI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예상치보다 0.4% 높은 헤드라인 CPI와 3.6% 높은 코어 CPI가 됩니다. 자, 이러한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예상보다 높을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코어 CPI 발표 수치가 시장의 방향성을 핵심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CPI 지수 발표는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이러한 영향은 이 발표 시간대에 급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현물 투자를 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면 굳이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상황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듯 하기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건 시장 전체의 분위기나 심리 변화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CPI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무리한 추가 매수나 물타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자, 이러한 지표 발표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를 받은 기업, 여기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포함이겠죠. 자, 이러한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자, 언제까지고 투자를 받은 금액으로 지출을 하고 사업 영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대부분 이러한 영업이익을 통한 흑자 전환 혹은 운영비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팀에서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매도를 하거나 장외 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이는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이 나올 수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봉크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밈코인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리고 밈코인으로 시작을 했던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투명하고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봉크스왑이죠.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크코인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며 실질적인 수입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크스왑의 수입 개념은 이번에 새롭게 런칭된 렛츠봉크의 영업이익 부분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려 볼게요. 봉크스왑은 봉크 생태계 내의 탈중앙화 거래소로서 사용자들이 봉크코인을 비롯해서 기타 토큰들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는 플랫폼 운용 수수료 명목과 유동성 공급자에게 분배가 됩니다. 또한 그중 일부는 소각이 되기 때문에 봉크 프로젝트의 영업적 이익, 그리고 LP 투자자에 대한 수익 쉐어, 그리고 일부 물량의 봉크 소각, 이렇게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렛츠봉크 또한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렛츠봉크에서 밈코인을 만들 때, 그리고 거래를 할 때 봉크로 거래를 하게 되고 그 수수료의 일부를 수입원으로 받게 되며 그 수수료의 일부는 소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봉크 리워즈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이 수수료의 일부를 나눠주면서 봉크 소각은 덤으로 취득하고 영업이익 또한 챙기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봉크 다오입니다. 다오 같은 경우에도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봉크 프로젝트의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인 봉크 다오는 봉크 생태계의 확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봉크 다오는 봉크 코인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익 기반과 파트너십 같은 업무 협약을 통해 발전하고 있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디파이에는 이러한 프로젝트들과 함께 하고 있고,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게 G2랩스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주피터 익스체인지, 주피터 덱스 거래소와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는 웜홀, 그리고 레이디움도 함께 있죠. 자, 그리고 유니스왑과 스시스왑도 함께 보시면 좋은 덱스 거래소입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부터 해서 수많은 거래소들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와 NFT, 아트 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수많은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특히나 주피터와 지토와 봉크봇을 결합해서 협력을 진행하는 것처럼 여러 프로젝트와 함께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사업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봉크에서는 오프라인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이렇게 바오바오 이누라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판매 대금의 일부를 코인 소각이 아니라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쪽 분야로도 사업 확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왜 중요할까요? 자,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투자를 받은 돈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가 수익이 없게 되면 결국엔 코인을 매도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거나 혹은 프로젝트가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 덤핑으로 작용되는 구조가 되죠. 하지만 봉크코인은 플랫폼에서의 수수료 수익, 그리고 생태계 내의 소각 메커니즘, 그리고 참여자 리워드와 3자 유틸리티 수익, 이 모든 것들을 다양한 구조를 통해서 외부 투자 없이도 자체적으로 생존 가능한 모델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다오와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자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봉크는 단순히 유행하는 밈이 아니라 수익이 돌고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용량이 많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소각이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춘 프로젝트가 됩니다. 자, 물론 이 코인의 단점이나 리스크가 절대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봉크는 이슈에 휘둘리고 있는 밈이 아니라 기반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틸리티형 코인이라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고려할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만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며,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는 부분은 댓글이나 혹은 유튜브 프로필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소통방에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